아베의 무능뿐만 아니라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일본에서도 아베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도 아베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상태이며 거짓말을 하는 아베는 물러나라는 등의 상당히 과격한 일본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최근 아베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일본 매체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신문과 TV를 안 보는 젊은이들이 아베 총리 사저를 향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아베 나와라, 아베는 질색, 아베도 가난해 봐라 등등 성난 민심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으며 비통한 소리가 도쿄도 시부야구의 주택가를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V나 메이저 신문 등의 취재는 거의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히 메이저 신문들은 시위대의 행보를 무시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 학생, 백수, 실업자 등으로 모인 시위대들은 사법경찰관들이 저지하는 와중에도 시부야역에서 모여 아베 총리 관저 근처까지 다가가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상사태 선포가 해제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렇게 훌륭한 총리 관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참가했는데 대학생들은 이렇게 아베에 대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인명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 책임입니다. 또한 일본은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금마저 대기업들이 위탁비라는 명목으로 고액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한 일본 정권은 없었습니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즉 이번 C19를 통해 아베의 무능이 드러났고 일본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20대 젊은이들마저 아베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12일 일본 매체 뉴스 포스트 7에서도 더욱 강력한 어조로 아베를 비난했습니다. C19를 통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아베 정권을 지금이야말로 안녕이라고 말할 때라는 상당히 과격한 기사를 게시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C19 감염 확대가 시작되고 긴급 사태를 해제할 때까지 아베는 8차례 460분의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일본 국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의 말은 항상 공허했고 일본 국민들의 심금도 울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일본 국민들은 자숙을 강요당하고 모든 업종의 산업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했으며 기나긴 궁핍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베 내각의 관리들은 책을 읽는 것 같은 무미건조한 말투로 일본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일본 정부는 전후무한 규모이며 세계 최대의 대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후한 보조금을 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무용지물이었고 보조금은 일반 대중에게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에게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정부 판단이나 관료 행위의 최종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는 제도상의 책임을 설명할 뿐 아베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베는 C19 기간 동안 자신의 부인 아키에가 벚꽃놀이나 여행을 갔던 것이 발각되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한 국가의 지도자로는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베는 C19 동안 대책다운 대책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할 때 일본 국민들이 견디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줬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는 황당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베는 본인 스스로도 도대체 일본 모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허황된 말을 거짓말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할 정도로 아베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는 도둑의 시작이며 아베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세금을 탈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인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동안 경제산업성은
C19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의 발주에 하청을 주고 2차 협력사를 통해 중간 빼먹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일본의 관청들의 관리들도 고액의 예산을 C19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유용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국민들에게 약속한 10만엔 지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세금에서 200만엔이나 되는 특별 급부금을 미리 받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일본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뻔뻔하게 자신의 도둑행위를 거짓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아베를 향해 지금이야말로 안녕이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서 강력한 어조로 아베를 비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은 정권 유지이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그는 정권 유지에 유리한 조직인 경단령과 대기업의 유익한 정책을 앞장서서 도입한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국민들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 국민들이 적당히 화가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WHO도 믿을 수 없고 일본 정부도 믿을 수 없어. 자신의 몸은 어떻게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지난 몇 달이었어. 다음 선거가 기대가 됩니다라고 말하며 아베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 뉴스포스트7에 아베를 향한 경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10일 연속으로 아베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모든 환자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아베의 말 역시 거짓말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베는 거짓말, 궤변, 책임 회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베는 지난 2월 29일 첫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오고 나서 1개월이 지나 크루즈선에서 감염 확대가 되자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늑장 대응을 비판받았던 아베는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휴교령과 스포츠나 콘서트 등의 대규모 이벤트의 자제를 요청해 일본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과 국민들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감염이 빠르게 확대될지 종식으로 갈지 갈림길이기에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베 내각마저도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비판이 일자 아베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의 휴교령은 감염병 전문가의 제안이 아니었던 것이 발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아베는 마지못해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임시 휴교 요청은 직접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휴교령과 행사 중단은 관련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줬지만 아베는 국가가 보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는 모든 환자들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검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며 만약 아베가 약속을 지켰다면 환자들이 PCR 검사를 거부당하고 받지 못해서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병세가 악화되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C19 사태를 통해 아베의 무능함을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이 얼마나 정치 후진국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스스로 일본이 IT 후진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기사가 보도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다니 일본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1일 일본 매체 베스트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 선진국은 환상이었다라는 뉴스를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은 초중고와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막상 쉬운 줄 알고 추진했는데 전혀 일본의 현실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세계의 디지털화는 일본을 제쳐두고 진행되고 있다라며 한탄했습니다. 즉 이러한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불안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까지 C19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ICT 정보통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ICT 기술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C19를 통해 ICT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 관광업이나 숙박업 등의 폐점이나 파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기업이나 ICT 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제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관공서나 기업, 학교 등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ICT 후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도장 결제 관습이 남아있고 온라인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일본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본의 대응이 느린지는 마스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베가 배포한 마스크는 긴급사태 선포 해제 후에 도착하는 우지 못할 사건도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IT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검사 추적 격리라는 시스템은 선진 IT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영국은 지난 6월 11일 C19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도 결국 한국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최근 C19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극과 극일 정도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일본을 벤치마킹한다는 국가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리어 C19의 일본 대응을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본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